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세계 최고의 드라마 채널 TVN에서 아 진짜. 네. 너무 설레. 최고야 진짜. TVN에서 진짜 재밌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란 드라마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사이코패스라는 걸 궁금해하시니까 그렇죠. 한번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막상 정익관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거 같이 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희도 약간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네네. 예. 내 마음속의 넘버원. TVN. TV에. 본인이 얼굴을 공개하네요. 본인이 자기가 알아서 마스크를 벗어버리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윤시현 배우. 떨림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뻔뻔한 표정. 네, 무감각해 보이는데.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자입니다. 심지어 웃었어요. 그럼 자기를 인정을 해버리네요. 자기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범죄자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뻔뻔할 정도로 웃는 거 봐. 이게 이 장면이 아니고 웃는 거면은 보기 좋은 미소 있을 수도 있는데. 앞뒤가 이게 되게 소름 끼치게 잘 웃네.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어떤 거 같아요? 일단은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집안에 무슨 완전 스릴러 영화만. 범죄 영화랑 네. 스릴러 영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 왜 보냐면 막 이걸 보면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이제 물론 뭐 불안 긴장도 있지만 또 짜릿한 느낌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또 그런 약간 쾌락과 비슷한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화가 끝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제 또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세이프하다. 안전하다고 이런 반작용처럼. 오히려 안도감을 예. 느끼구나. 그리고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됐다가 그럼 또 그 작용으로 또 부교감신경이 다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영화 끝났을 때 또 약간 안도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무의식이 워낙 혼란스럽고 원초적인 본능들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뭐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숨겨진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뭐 공격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긴 좀 쉽지 이 않고 정도로 모아놨으면은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집착하면 한 번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하죠. 저 혼자 들어와서 추리를 하고 있죠. 골목식당 그러네. 정인선 배우님. 근데 옆에 이분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화상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 형상 그러면 안 돼. 현장에 있는 현상가요? 죽을 생각으로 수면제까지 먹고 누웠으면서. 뭔가 사건 현장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나왔을까? 하는데 상당히 나 친밀해 형사 보여. 아니거든. 난 형사 아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이상한 이제 현장이 이제 할머니가 자살한 그런 현장인데 이제 뭔가 의심스럽다 타살의 느낌이 있다 뭔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피로 찍은 무슨 약간 코난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탐정 느낌? 형사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 손가락에 상처라도 있어. 근데 경찰 중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 현장. 형사분들은 사복 입고 다니기도 하니까. 형사가 네. 강력계. 안 이상하거든. 제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좀. 선배. 아저씨 사라졌어요. 혼자. 혼자? 그럼 이게 환청이네요. 아니 한청 본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한시 환청이 다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혼잣말도 하고 이게 대화를 나눌 정도면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냥 대화를 나눌 정도면.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네. 예. 이게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조현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다양한 진단에서도 이런 증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혹시 후배가 혹시 말입니다. 귀신 보세요? 귀신 보세요. 아니요. 그 장면을 보고 살인 사건 현장을 가면은 사람 죽은 현장만 가면 어, 그렇게 혼자 매번 그런 데자.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그러네. 계속 반복된 증상.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성으로 그으시네 바로. 있는 거지. 네. 겁이 나죠 사실. 그것도 살해 현장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건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거든. 아버지래.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사건 현장. 동화책보다. 근데 그거 치고는 재밌었어. 단순히 공상이 아니에요. 대화까지 나누는 거는. 그렇죠.
전설은 무슨? 전설은 무슨? 아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러네. 전설의 형사님이었는데 아빠 있네요. 살아있네? 나도 죽었나 했는데. 아까 근데 손을 이렇게 떠는 거 보면서는 그래 아까 젊었을 때 모습과 좀 다르고 거동도 좀 불편하신 거. 그러네요. 좀 극중 정인선 배우 나이가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가 오기에는 좀 빠른 나이시거든요. 저 딱 순간 봤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순간 머릿속에 든 게 스트로크 있잖아요. 그 뇌졸중 같은 게 생기면은 이렇게 하는데 뇌졸중은 보통 반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약간 양손 다 힘은 주고 있고 걷는 것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제 게이팅 같은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느낌. 예, 경색보다는 출혈 쪽이지 않았을까. 아까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예, 그 뇌출혈은 이제 그 출혈 부위에 따라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 나타나니까. 그리고 경찰이고 그러면은 아마 그러니까 전설의 더- 예. 형사였다는 거 보면은 외상이 아니었을까? 근데 딸이 전설은 무슨 이렇게 약간 아빠의 과거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뭐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되게 친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나 이 친구가 더 미워요, 근데. 그렇죠. 욕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제일 미운 것 같아요. 친구도 일도 이 친구가 억지로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할 얘한테 떠넘겨놓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나쁘게 터진 거고. 아예 그냥 너가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냐 이러잖아요. 지금. 그냥 위로해 줄 게 아니라 오잖아. 이사집도 계약했다. 아니, 이사집. 지는 아니, 자기만 사정이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지는 결혼도 했고 이사할 집도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이 친구는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한 걸음도 못 뛰는데. 수유도 비싼 데서 사준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비싼 데 사주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낫지. 아, 좀 낫다고. 예, 제가 단돌이 잘해놨습니다. 단돌이 해놨다. 아시잖아요. 육동식이 호구인 거. 호구인 것. 이거를 직접 들으면 심정이 어떨까? 저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못 참죠. 여기서 뭐라고 할까?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사실. 그쵸.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또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다. 손 떤다. 긴장 많이 했나 보네. 연기. 죄송합니다. 연기. 죄송하다 그래. 뒤로 얼마 받아 처먹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돈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이오 회사를 그래서 주식을 딱 올려주고 이제 그 돈을 다 날려먹은 정말 뭐 주인공한테는 최악의 하루네요. 뭔가 회사에선 해고 위기고 이제 누나 애기 뭐 돌잔치에 와서 이제 실망한 주변 가족도. 아버지는 이제 실망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뭐 축제 자리 와서 아버지 와서 안 구해주시네. 또 술 드시네요. 이게 진짜 뭔가 그러니까 조커가 떠오른 것도 최악의 하루를 경험한 이 주인공에게 뭔가 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죄송해? 아버지도 이제 아들의 감정에 잘 공감해주지 못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완화하고. 못난 놈.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왜 맨날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하냐. 스스로를 이제 더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한 건데 사실.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착한 잘하고 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이랬으면 좀 내면의 어떤 수치심이나 열등감이 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남자답게 생활하게 강요하고 뭔가 강하게 자라라 뭐 성격은 이런.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네가 잘못 산 게 아니야. 그니까. 자긴 그냥 착하게 사는 건데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고 만만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호구라고 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정신 건강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남자에다가 또 실직 위기 그리고 지금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없죠 지금. 예. 이거 설마 그러면은. 이 시간에 왜 회사에 이제 왔어? 더는 이거 버티기가 버티기 힘들다는데? 유서 그러니까 죄송한 게 뭐야. 너무 약간 마음이 안 좋네. 뭐 자살 위기 상황이죠.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위험한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극단까지 푸시 당하면은 근데 근데 진짜 이런-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도 아까 뭐 그 걔 친구도 그나마 믿을 만한 친구도 그렇고 주로 집에서 그런 공포 영화 보는 게 취미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예. 이거라도 어. 하나 드세요. 인상이 좋으시네. 됐어요. 됐어요. 오. 아시로.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이 노숙자분한테 뭐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해서 뭔가 뭐 돈을 뺏을 목적이나 뭐 이런 목적을 의도가 목적이 있는 걸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도구적 공격이 아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네요. 그냥 이유가 없네 진짜. 근데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뭔가 자기보다 약하고 괴롭히기 쉬운 대상을 좀 교묘하게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렇지 노숙자분은 지금 뭐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널 죽이고 여기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 음료수를 안 마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불편한 걸 생각하고 화난 거야? 네. 화난 거야? 네,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좀 흥분하고 좀 짜릿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이 사람이 죽어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묻잖아요. 더 무서워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우. 이게 무슨 일기네요. 2019년 그래 이 드라마가 사이코패스 아 다이어리잖아요. 맞네. 그게 다이어리네. 왼손으로 글씨를 그러시네. 이상하게 쓰네. 왼손으로 왼손으로 방향을 거꾸로 쓰네요. 김명국 52세 나이 신사업 공사장과 클린로만 화장실 근데 만년필이잖아요. 약간 기생충 본인은 되게 좀 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아까 그런 수트도 굉장히 그렇죠. 약간 고급져 좀 보이고. 장갑 끼는 것도 그 장갑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장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기를 왜 쓰는 것 같아요, 김학수 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덱스터의 주인공도 사이코패스잖아요. 거기 주인공도 보면은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항상 피를 한 방울 뽑아서 그걸 슬라이드화해서 모아놓거든요. 약간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로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하고 그걸 자기 기념품으로 삼는 것 같거든요. 약간 게임. 이게 그 할머니 지장도 이거였나 보네. 그렇네,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찍어놓나? 그 일기장에다 찍네요. 그럼 이게 자기의 약간 트로피 같은. 게임에서 얻는 트로피가 있어. 오, 일기장을 쳤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트로피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저런 게 있으면 증거가 덱스터도 그것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저걸 모으고 싶나 봐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게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는 좀 그런 자신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에 좀 우월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지금 자기한테 반항을 하니까 엄청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적개심을 보이죠. 아이고 뭐 놀랄만 하죠. 이건 뭐 큰일 났죠 진짜. 응. 일단 달려가네요. 근데 이러면 진짜 보통은 죽는데. 그쵸. 죽을 수 있는 상태. 다행히 의식이 있네요. 일단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좀 발을 밟았어. 발을 밟았어 소리 질렀구나. 통증에 반응을 했네요. 좋은 사인이죠 사실. 통증에 반응하면 좋은 게 예후에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인. 예. 근데 의식을 잃었네. 엄청 빨리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사페. 이 사이코패스가 이제 이 친구를 목격자를 처리하려 왔다가 누군지는 경찰을 모르는- 보게 되는구나. 저기요. 네. 병원으로 가는 걸 봤구나. 응급실로 지인이 가네. 다쳤다고 들어서요. 혹시 좀 전에 들어온 환자분 계신가요? 저기 어? 두 번째 칸이요. 원래 이렇게 말 안 주거든요. 어, 왜냐면은 병원을 이용하는 거는 엄청난 개인정보여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 환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알려주진 지금 않아요. 의식도 없고 경찰이랑 같이 온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인- 절대 알려주면 안 절대 돼요. 알려주면 안 절대 되죠. 알려주면 안 이거 돼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제 이름이 사 두부 회상 이후로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해요. 머리 다치고 나서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낙산병원. 기억 상실. 기억 상실이래요. 전에 개인적인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걸로 보이네요. 드라마에서 전체적 좋아하는 기억이나 소재죠. 작업 저 기억은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의 이상이 없어 보이고 작업 기억은 이상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지식적인 것들이나 몸으로 익힌 것들, 책에서 배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자전거를 탈 수는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작업 기억이라는 게 보통 그렇지만 전전두엽이 과거는 관여하는 기억이 건데 안 이제 난다. 그 작업 기억은 뭐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서 계획하고 가려. 수행하는 게 작업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적으로 뭔가 내가 뭐 자전거를 갑자기 타거나 하고 뭐 있던 업무를 하거나 이런 건 진짜에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갑자기 뛰어든 예. 이유가 뭔지 이 기억이 안 나시네요. 역시 좋은 경찰은 아니네. 나쁜 경찰이네. 이 육동식은 주변에 다 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시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경찰까지 이러면 너무하네. 어떡해. 경찰도 이러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보호자분 기억 상실이라고 하면 너무 태연하셔 지금. 좀 늦은 좀 시간이라고 걱정하는 하지 낯빛이 돼도 음. 괜찮을 텐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게 어떤 그 사건을 안녕하세요. 낙산 기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이제 신보경 경장입니다. 그 전에 걸 기억 못하는 걸 레트로그레이드 암네시아, 그리고 사건 이후의 일을 기억 못하는 걸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시아는 뭐 술 마시고 그거는 많이 경험이 많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 활동 다 하고 다 했는데 그 선택도 들어보니까 나 같아.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완내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게 주로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시아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마시다 보면은 똑같잖아요. 근데 예. 다음날 기억 못 한다 그러니까. 육동식이 겪은 건 이 사건 이전의 기억을 잃는 건 이건 레트로그레이드 암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헤드 트라우마, 머리 두부 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수면 마취 상황 아니면 감전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트로그레이드 암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육동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건 이후로 급성기 동안 얼마나 기억을 회복하느냐 이게 사실은 나중에 예후에 중요해요. 예. 그러면 빠르게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돌아오죠. 뭐 한 1, 2주 내에 빨리 회복이 되면 이제 앞으로 예후도 좋지만 이제 1, 2주 내에 잘 안 돌아오면 또 그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적 본 적 있어요? 있죠, 있죠. 예, 있으시구나. 예, 예. 정신과는 이런 걸 보시는구나. 예. 선배님. 설마. 막 블랙박스를 지우려고 하니까 이제 후배가 선배님 그러면 안 된다. 오, 깜짝이야. 경찰이 이젠 상상의 인물인 거 다 알죠. 상상이죠. 되는 거냐? 제발 그만 좀 무슨 양심같이 에고. 슈퍼에고. 아 슈퍼에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초자 슈퍼에고를 이제 그런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그런 게 나타내요. 그러네요. 근데 이 후배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쵸? 후배는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빠랑 대화가 아니라.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묘하게 때가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상상 속의 어떤 대화, 공상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대화를 나누니까 후배가 들릴 정도로. 근데 애써 무시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꾸 그걸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 눈에 띄게. 근데 결국은 아빠 본인의 트렁크에 닫혀있네. 초자에 이제 굴복하네요. 결국은 착하게 결국에는 양심을. 안 읽네요. 예. 다빈치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대요. 이게 다빈치 코드처럼 이제 저도 이거 봤는데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소설만 집에 잔뜩 있으니까. 여기 나나 보네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제 이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거울로 비춰보면은 4월 24일 오늘은 한 사람을 죽였다. 또 한 사람을 죽였다. 어떨까요? 사귀는 자기 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내가 쓴 일기를 막 그 무엇과도 재밌게 읽으려고 비교할 수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기네요. 보다 살려달라고 비는 사냥감의 손에 피를 묻혀 아주 패닉이 올 것 같아요. 찍는 순간 게다가 내용도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가장 실수로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경찰 앞에서. 그러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아 좀 토하러 갔어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를 지금. 상상하면서. 그렇죠. 우리 지정 생존자에서도 봤지만 약간 진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게 이제. 근데 지금 자기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역행성 기억 상실이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억 하나도 못 하는데 이제 하나 찾은 단서가 넌 살인자다. 가장 구체적인 단서가. 그것도 연쇄 살인마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자신의 정체성, 기억의 자기 정체성인데.
그것도 6명을 6명을 죽인 죽. 그러니까 지금 기억 상실도 일어나고 사고 전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자아도 약해진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했다니까 약간 스스로 그런 브레인 워싱이라고 해야 되나? 세뇌를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진짜 살인마인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도 취약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더욱더. 네. 더더군다나 지금 혼자 살고 또 소외된 느낌이고 뭔가 주변에 서포트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한 명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브레인 워싱 세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브레인 워싱이 남이 하는 건데 이 육동식은 지금 자기가 자신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는데 그 유일한 그 다이어리가 살인마에 대한 다이어리니까. 하필이면 왼손으로 써가지고 필체를 흉내내기도 그러네요. 어려울 거야. 그거 자기 되게- 필체가 아니어도 의심하기 어렵죠. 어렵죠. 되게 디테일이네. 디테일이. 내가 원래 썼던 거랑 남의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2010. 어제 사실은 자기가 살인을 목격한 곳에 왔는데 늙은 노숙자 하나를 주었다. 그게 지금 일기랑 섞여가지고 살해 장면을 보고 살해 장면에 와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 건데 3인칭으로 본 건데 내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게 떠오르니까 믿어버릴 수밖에 없죠. 일기도 있고 자기가 본 기억. 근데 이 얼굴은 자기가 아닌데 분명히 이 얼굴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나 보죠. 그때. 유시훈이네. 자기라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 영락 없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살해 장면 목격한 것만으로 트라우마고 또 지금 두부 외상까지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자살을 생각했는데 살해 장면을 목격했고 교통사고 났지 뭐. 그런데 살해 장소에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면 또 그때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이 제 경험처럼 나오고 그러면서 기억이 막 꼬이고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기억이 혼재돼 있네요. 저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닌데 그 자기 얼굴을 거기에 넣어서 그거를 실제라고 믿어버리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한 장치가 되어 있는 너무 웰메이드 드라마네요. 역시 TV에는 갑자기 나 좀 놀랬어 지금. 네. 살해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억이라는 게 어렸을 때 기억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들은 거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완전히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 약간 그런 거를 교묘하게 해서 지금 본인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느꼈던 어떤 공포나 불안의 감정이 지금 또 밀려오고 또 애써 자기는 아닐 거라고 부정을 하지만 또 너무 자기 생각했을 땐 생생한 게 많고 또 이런 기억은 누구한테 확인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누구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어. 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나는 들어줄게요. 아까 팀장이 진짜 솔직히 왕재수죠 진짜. 지금도 술자리 여기엔 안 나왔지만 괴롭혔어요. 지금도 말투 봐요. 이거 들고 나왔어. 근데. 아, 그 써져 있는 대로 하는구나. 읽더니 동식 씨 갑자기 아, 너무 싫어 저런 사람 진짜. 쫄았죠? 저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저러니까 더 무섭죠 사실. 진짜 무섭지 그러면. 스스로 이제 사이코패스에 빠져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브레인워싱이 된 거구나 약간. 근데 진짜 착한 캐릭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준 선생님도 여쭤보긴 했지만 그 내면의 그런 공격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노나 증오가 굉장히 품고 있다가 내재돼 있던 게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툭 끊어지는 거죠. 이제 자기를 지탱했던 게 이제 내가 그럼 사페였다 이러면 그런 분노의 감정, 증오의 그래도 지금 봐요. 눈이 지금 표정이 없어. 본인이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구나. 스스로 역할 몰입을 한 것 같아요. 연기 진짜 잘하신다. 무슨 1인 2역처럼. 호구랑 사페를 왔다 갔다 하네. 사이코패스. 아우 싫어 끝나네. 야, 그런 영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고 몰입했던 게 그 억압되어 있던 무엇인가가 있는 캐릭터 사실은 아니었을까. 당연히 이렇게 뭐 물론 되게 착한 캐릭터는 맞지만 되게 이런 분노나
공격성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뭐 어떤 나름의 해소 방법으로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어떻게든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세뇌에 지금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누가 봐도 그런 일기가 있는데 내 방을 봤더니 딱이지. 그리고 내가 이 일기를 보는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아직 멀쩡히 밖에 있고 이 호구가 사이코패스가 되는데 이게 뭐 나중에 대결을 할지 그러니까 또 이 진짜 TV에 대단하네요. 제가 네이버 대표 작가로서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 저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뭐 이낙준 선생님 소설이 또 TVN 드라마로 나올 테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시청률 40% 가겠다. 그때 저희는 뭐 환자나 뭐 피해자 말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1화 리뷰 해봤고요. 많이 또 좋아해 주시면 2화 리뷰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